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2회 기출문제에서 20번 출제된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 법령 문제풀이입니다. 기출문제만으로 공부하는 저의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교재 없이 기출문제와 인터넷 검색으로 준비하는 자격증 취득 공부법으로 실제 이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론을 정확히 숙지하면 업무에 도움이 되겠지만 60점 이상의 점수로 자격증 취득만을 위한 공부 방법입니다. 보통의 국가자격증 시험은 문제은행 형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50% 이상은 기존에 나왔던 문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주제를 여러 가지 변형된 기출문제로 모아서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네이버 블로그에 오시면 주제에 따라 모아놓은 기출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주소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모두의 취업 채프로 또는 직업상담사 채프로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블로그에 오시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문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서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20문제를 정리해 놓은 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300명 이상 기업에서는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산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제조업은 100분의 2, 부동산, 임대업, 운수업은 100분의 6, 그 외 산업은 100분의 3입니다. 2차 산업이 제조업 중심이니 제조업은 2, 부동산은 큰 집으로 6인 이상, 운수업은 큰 차니까 6인.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는 것은 본인만의 암기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고령자는 55세 이상을 말하고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용정보센터에서는 알선, 홍보, 지도 등을 해줍니다. 이 정도로 외우면 됩니다. 1번 문제. 고령자는 55세 이상, 중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입니다. 2번 문제. 서술형 문장의 문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기출로만 공부할 때 이러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틀린 것이 나왔으니 답을 제외한 세 가지 문항은 옳은 문장이 됩니다. 그것을 외우면 됩니다. 1번 문항을 보고 고용노동부 장관 5년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찾아서 외우면 됩니다. 여기서 답은 3번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고용정책심의회가 맞습니다. 공부를 할 때 틀린 부분을 찾아서 외울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하지만 틀린 부분을 찾아도 외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자격증 공부를 할 때 틀린 문장의 부분을 찾을 시간에 그냥 옳은 문장 3개를 외웁니다. 그게 더 시간적으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본인에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3번 문제. 이번에도 서술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옳은 것을 찾아야 할 때 저는 그냥 답에 대한 문장만 외우지만 본인이 틀린 문제에 대한 것을 찾을 수 있다면 외우시면 됩니다. 제 블로그에 가끔 교재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서점에 가서 본인에게 맞는 책을 고르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아무리 유명한 책이라고 해도 자신의 공부 스타일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답에 대한 해설풀이가 상세히 되어 있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4번 문제. 제조업은 2, 운수, 부동산, 임대업은 6, 나머지는 3입니다. 5번 문제.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입니다. 6번 문제. 제조업은 2차 산업. 답은 100분의 2로 1번입니다. 7번 문제. 이런 식으로 아닌 것이 나오면 맞는 것 3가지를 외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바로 답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변형되어 나오는지와 반복해서 문제 풀이를 함으로써 답을 외울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8번 문제. 고용정보센터 업무는 알선, 홍보, 지도 등이라고 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죠. 9번 문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해서 사업하는 자를 말합니다. 10번 문제. 제조업은 2차 산업.
2. 3은 그 외 산업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무료직업 소개를 하는 비영리 법인 사업이라면 구인 구직 등록, 취업 알선, 취업 상담을 하겠죠. 문제를 잘 읽어보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제조업 2, 부동산 6, 그 외 3. 이렇게 하는 건 300명 이상 기업일 때 고용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13번 문제. 나머지 3개는 차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사실 잘 읽어보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론을 외워서 푼다기보다는 1번은 법률에 따라, 2번도 법률에 따라, 3번은 차이를 고려하여. 이런 말이 있으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14번 문제. 8번이랑 같은 문제입니다. 14번 위에 있으니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고용정보센터는 알선, 홍보, 지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3번 문항에 직장 적응 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도랑 같은 말이겠죠. 이래서 이론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하는 겁니다. 15번 문제. 부동산, 임대업은 6이죠. 산업별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 나왔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9번이랑 같은 문제죠. 9번 문제는 16번 문제 밑에 있습니다. 문제를 서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번 문제. 100분의 2는 제조업입니다. 18번 문제. 고용 주체가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답이 4번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장은 고용 주체가 되는 겁니다. 혹시 3번 문제 기억하시나요? 3번 문제는 18번 문제 위에 있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항에 모든 사업주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사업주 대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장 이들 중에 한 개 이상이 써 있으면 3번 문항은 옳은 표현이 됩니다. 이처럼 문제를 섞어서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로만 공부하실 때 이런 것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기출문제로만 공부한다는 건 그냥 답만 외운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에 나왔던 문항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문제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이론 공부를 안 하고 문제를 이용해서 하는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문항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19번 문제. 100분의 2, 100분의 3, 100분의 6. 이게 사업별 고용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사업의 종류가 됩니다. 20번 문제. 운수업, 큰 차, 6인승. 답은 6으로 4번이 됩니다. 필기의 경우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되고 같은 문제지만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같은 주제의 문제를 모아서 풀어야 효과적으로 공부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의 취업 최프로였습니다.